안녕하세요. 감성을 상의하는 중현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미용실 가기 전 꼭 체크해야 될 리스트입니다. 망치는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자신의 머릿결이 어떻고 모량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확실하게 이제 망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을 쉽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주제를 가지고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.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뉘어요. 첫 번째는 얼굴형, 자신의 얼굴형이 어떻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되고,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머리숱과 곱슬 여부, 마지막으로는 라이프 스타일,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손질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, 출근 시간 전에 머리에 할애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조금씩 이제 주제를 말씀드리면은,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얼굴형이 가장 중요해요. 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얼굴이 살짝 각이 졌죠. 여백이 좀 많은 편에다가 이마가 좀 넓은 편이라서 앞가르마를 해서 이 옆쪽에 시선이 분산되지 않고 위아래로만 시선이 모이게끔 이제 연출을 좀 진행을 했는데, 이러한 경우에는 가르마가 중요해요. 가르마를 앞가르마를 함으로써 시선 자체가 위에서 아래쪽으로만 머물 수 있게, 저 같은 경우는 헤어스타일을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, 일반적으로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댓글을 보니까 이제 옆광대나 이 각진 턱이 많이들 계시더라고요.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커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, 시선이 중요해요. 시선. 사람들의 시선은 이 살색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 살색 부분에서 어떻게 포인트를 주느냐가 이제 관건인데, 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넘기면 여백이 훨씬 더 많죠. 이쪽 여백보다는 이렇게 머리카락으로 살짝 관자놀이를 가렸을 때 얼굴형이 좀 더 커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만큼 자신의 단점을 얼만큼 정확하게 알고 그걸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런 거를 생각하고서 이제 미용실에 가신다면 어렵지 않게 단점을 커버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로 헤어스타일을 완성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리숱과 곱슬 여부. 머리숱과 곱슬 여부 같은 경우에는 긴 머리에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. 근데 대신에 이제 단발, 어깨에서 이제 턱선까지 올라가는 단발이나 아니면 저같이 이제 쇼컷 느낌으로 연출이 될 때는 모량과 곱슬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뭐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머리숱이 적은 게 유리하고요. 곱슬 같은 경우에는 이쁜 곱슬과 이제 안 이쁜 곱슬,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, 이쁜 곱슬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말렸을 때 넘어가는 느낌을 쉽게 연출할 수 있는 게 이쁜 곱슬이고요. 안 이쁜 곱슬 같은 경우에는 흑인처럼 약간 곱슬이 좀 자시시한 그런 경우가 이제 안 이쁜 곱슬이긴 하거든요.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짧은 라인을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. 커트 라인이 짧으면 짧을수록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시켜야 손질이 편해지고 스타일도 완성이 되기 때문에 짧은 머리 스타일은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데요. 누구나 다 출근 시간이 다르기는 하잖아요. 머리를 똑같이 해도 조건에 따라서 누구는 5분만 만져도 이쁘게 나오고 누구는 10분을 만져도 안 이쁘게 나오기 때문에 출근 시간이 이를수록 손질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헤어스타일을 권해드립니다. 예를 들어 사무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옷을 좀 깔끔하게 입는 편이긴 하시잖아요. 그 옷을 깔끔하게 입는데 좀 발랄한 느낌이나 캐주얼한 느낌의 헤어스타일을 한다라고 하거나, 아니면은 프리한 일을, 디자인 쪽이나 프리한 직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세련되고 단정한 느낌을 한다. 서로 상반된 이미지를 뭐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, 아무래도 자기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는, 혹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헤어스타일을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요. 일단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출근 시간대도 이제 달라지고, 그 출근 시간대가 달라질수록 아침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, 저 같은 경우에는 꼭 여쭤봐요.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떻게 손질을 하시며 아침에 머리 할애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꼭 여쭤본 다음에 그 조건에 맞는 헤어스타일을 추천을 해드리긴 하거든요. 뭐 쉽게 말씀드리면 미용실에서는 누구나 다 이뻐요. 를 하든 아니면 말리든 간에 파마를 하거나 커트를 하면 무조건 이쁘게 연출이 되는데,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집에서 재현성이 높을 수 있나 라는 게 관건이거든요. 그러니까 많이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. 미용실에서는 이쁜데 집에 가서는 똑같이 안 나오는,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, 일단은 헤어스타일에 따라서 이제 손질 방법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머리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재현성을 높일 수도 있고 재현성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생각해서 헤어스타일을 고려하는 것도 해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. 미용실 가서 머리를 망치지 않을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. 처음에는 이제 얼굴형, 두 번째는 곱슬 여부와 머리숱,
세 번째는 라이프 스타일. 이 세 가지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.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면은 자기의 모발 상태나 아니면 라이프 스타일 아니면 이 얼굴형에 따라서 이제 웬만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디자이너한테 뭔가 스타일의 연출을 의뢰를 할 때도 어떤 게 어울리고 어떤 게 어울리지 않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신의 단점과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과 자신의 모량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따라서 디자이너한테 이제 설명을 했을 때 디자이너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어울리는 스타일과 안 어울리는 스타일, 손질이 편한 스타일과 손질이 편하지 않은 스타일로 나눠가면서 최대한 집에서 재현성이 높아질 수 있는 헤어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이 세 가지는 꼭 지켜서 미용실을 가신다면 실패할 확률을 80%까지는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꼭 미용실 가기 전에 이 세 가지 점은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